온 가족이 함께 읽는 생명나무 말씀. 오늘은 영원한 사랑의 완공체 4편입니다. 사랑의 절대 가치. 우주의 근본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창조했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 개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상대 이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우주의 근본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 여자가 왜 태어났느냐? 우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심이 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을 찾아가면 주체와 대상 개념이 생겨납니다. 여기 조그만 여자도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조그만 여자의 힘이 원하는 것은 작은 남자의 약한 힘인가요? 큰 남자의 강한 힘인가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작은 남자라면 큰 여자의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이 문제입니다. 수평 아니면 수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이상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뭐냐? 시 중의 시, 초점은 남자와 여자를 중심 삼고 누가 초점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무슨 시를 보더라도 두 쪽이 딱 씌워져 있다 이겁니다. 한꺼풀 안에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주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에 있어서 이 우주는 쌍쌍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공명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 공명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세웠을까? 아니면 사랑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를 세웠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가 왜 태어났고 여자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본성, 근본과 결과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런 가치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본이 절대적 하나의 사랑을 찾아가려고 하지 둘의 사랑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대도입니다. 억천만세 가더라도 이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이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시는 한번 하나 되면 그 둘 사이에 또 다른 시가 없습니다. 그걸 깨는 것은 우주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쌍둥이입니다. 한꺼풀 안에 씌워져 있는 씨다 이겁니다. 그것이 쪼개져서 갈라져 나가면 썩어 없어집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내가 완성하는 데는 상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이 있기 전에 상대가 먼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친다는 것은 우주의 근본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 사랑이 안착할 수 있는 곳은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이 아니고 둘이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부를 중심 삼고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우주는 나를 닮았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남자 때문에 태어났고 여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부부는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왜 태어났느냐?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남자 여자들이 왜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만나 뭘 하려고 그러느냐. 수평이 돼가지고 구형의 중앙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여자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해서 뭘 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고 우주의 근본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일체 화합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합하게 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일체화시킨 것입니다.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끼가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적인 부모와 외적인 부모, 두 부모의 혈육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근본 문제 해결의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고민한 근본 문제가 다 내 안에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우주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주가 다 내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잡한 이 세계의 모든 진리를 찾기 위해 지상과 영계를 다 뒤지며 온갖 고생을 해나오다 보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품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이었더라 이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보물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았지 자기 몸뚱이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근본이 뭐냐 하는 이 문제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야단 법석을 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천하가 다 통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미지의 입장에 떨어졌으니 이 미지의 입장을 극복하고 이 선을 넘긴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태어난 근본 원칙이 무엇이고 왜 태어났느냐. 남자는 여자 때문이고 여자는 남자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체 진리 중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여자 앞에 이상적인 남자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주 전체를 완성한 이상의 진리의 본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 앞에 그런 여자도 진리의 본체 중의 본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체입니다. 생식기는 3대 본궁이요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생식기는 날 생자에 심을 식자나 번식할 식자를 써도 좋습니다. 생명을 심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심고 번식시키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지은 것이 생식기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의 핵심적인 골수를 짜내서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본질이 100% 연결되고 생명의 본질이 100% 연결되어 역사의 본질이 거기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사랑을 중심 삼은 자유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녀의 생식기가 우주적인 본원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가 본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의 사랑이 사랑의 본궁의 출발지입니다. 여자의 생명, 남자의 생명이 처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생명의 본궁이 그곳이요 혈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혈통의 본궁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 천국의 본궁이요 천상 천국의 본궁이요 인간 완성의 본궁이요 하나님 완성의 본궁입니다. 생식기가 사랑의 본궁이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천지창조의 전체 하나님까지도 완성시켜서 안식시킬 수 있는 왕궁인데 그것이 본궁입니다. 하늘나라도 첫째가 아니요 지상나라도 첫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부의 생식기 이게 본궁입니다.
그 자리는 참 사랑의 본궁이지만 참 생명의 본궁이요 참 혈통의 본궁이기도 합니다. 생식기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걸 통하지 않고는 혈통을 연결시킬 수 없고 역사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천지가 없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체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생명이 출발하는 본거지가 어디냐? 사랑의 본향 땅이 어디고 혈통의 본향 땅이 어디냐? 남녀의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됩니다. 생식기를 중심 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혈통도 거기서부터 연결됩니다. 그 귀중한 3대 기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생명의 왕궁, 사랑의 왕궁, 혈통의 왕궁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왕손을 낳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참된 왕자 왕녀를 낳아야 합니다. 참 생명과 참된 혈통을 남겨야 합니다. 후세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남자 여자들의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랑, 이것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귀한 하늘나라의 황자 계통을 이어받아야 할 이러한 왕궁셈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피줄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생식기는 우주의 핵,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지 않은 복귀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생식기를 향해서 온 존재 세계는 자기 생명 전체를 투입해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차원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광물은 식물에, 식물은 동물에, 동물은 더 큰 동물에, 큰 동물을 거쳐서 인간에게 흡수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을 때도 사랑하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 세계의 최종 이상적 흡수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남자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과 우주의 사랑이 결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하나 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우주의 모든 정수의 핵이 세포가 작동하여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힘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통과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장 정성을 들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연결하고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기관이 된 것입니다.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부부관계를 하고 아들, 딸을 낳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든 하나님이 전체의 요소가 전부 거기에 연결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활동하면 생명의 근본 요소가 전부 거기에 연결되어 발전소처럼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중심 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 혈통적인 요소, 모든 요소가 연결될 수 있는 연합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눈의 요소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빨도 어머니 아버지를 닮고 심지어 마음까지도 다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전부 다 집약해가지고 모든 신경기관, 혈통기관 전체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머리가 아니라 생식기라는 것입니다.